자,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공조수사본부가 이중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질지 관심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사 주체를 놓고 교통 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한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공조본이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수치 거부로 반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조본에서 대통령실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관저를 갔었는데 받지를 않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근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만큼 그러면 수사기관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신은기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내란 수괴 피의자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검찰이나 또 경찰이 중심이 된 공조본 이 두 기구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수사 불응 내지는 여러 소환 조치에도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정말 너무 좀 뻔뻔하고 모렴치한 거 아니냐.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소환장을 날렸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영장도 많이 청구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치를 무시하고 또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저는 내란죄로 내란 수괴로 처벌받는 것과는 변론으로 전 또 다른 비난거리가 생길 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직무정지 돼가지고 뭐 국정운영이라는 핑계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빠르게 전 수사 절차에 전 협조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못다한 저는 도리를 하는 길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렇게 밝혔잖아요. 뭐 탄핵이든 뭐 수사든 당당히 응하겠다. 근데 이런 모습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년 7개월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나가는 모습도 좀 아름답고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당을 꾸려졌잖아요. 오랜 친구였던 석동인 변호사, 또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이게 마련이 됐으면 김두수 부원장님 나가겠죠? 이제 변호인을 꾸렸으면 뭐 기자회견도 예상했다가 또 취소했다고 그러긴 한데 일국의 대통령을 했고 또 본인이 그 부분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정말 추하게 끝나면 안 되고요. 나름의 그래도 어쨌든 품격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어디든 출석하는 것 자체가 뭐 본인 생각에 가오가 안 쓰는, 모양이 빠지는 뭐 이런 식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수준이 낮은 거고요. 당당하게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대국민 성명에 이야기했듯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고요. 또 여기에 만약에 정말 출석을 불응하고 계속 수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내란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되는데 국가 원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그 일종의 예우와 이 어떤 걸 지켜주고 있는 그런 건데, 인내도 한계심이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탄핵 어쨌든 의결이 된 마당에 이 상태까지도 자기가 계속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해야 될 업무상 권리만 누리고 업무는 안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강제해야 되는 그런 측면까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면 당연히 변호인단들도 뭐 곧 입장을 밝힐 거고, 여기에 자기 나름의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잘 없었던 이제야말로 좀 플랜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로 자기가 이 부분에 응하겠다 이런 걸 이제 국민 앞에 밝힐 때도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이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이라고 많이들 부르던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을 여전히 못 읽고 그만의 세계에서 지금 이제 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이게 주위 사람들 일부 그 이 지지자들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 국회에서 그 12월 3일 날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정말 상처받고 이때만 해도 윤석열은 그 살아날 구멍이 없을 걸로 보였는데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85명의 또 그 반대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슬금슬금 윤석열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은 요즘 더 신이 났어요. 뭐 아주 뭐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슈퍼챗이 뭐 이전보다 2배, 3배가 날라오는 이런 그 유튜브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변호인으로 그 선임된 그 석동현 변호사도 내란죄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변호사 계시지만 그 이 통치 행위가 통치 행위로서 그 자격을 받으려면 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통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그 사건에 정리됐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지금 윤석열의 이 지금 버티는 이 힘을 그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런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낸 데 대한 그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한 10% 정도의 이 그 뭐 극우인지 뭐 이런 그 극렬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토마스 페인이 상식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그 합리적 선택은 상식에 나오는데 국회 그 군인들 들어간 거 지휘한 내란 개수는 윤석열이다. 이게 역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저는 김두수 위원장 말씀대로 이제 긴급 체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경찰 특공대를 헬기를 띄워가지고 바로 경호처를 제압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조보는 이제 특급 등기로 출석 요구서를 이제 발송을 했고 오전 9시 52분쯤 한남 관저에 배달됐다고 합니다. 근데 수치 거부를 해서 결국 반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 뜯어보지 않고 바로 반송했다는 걸까요? 그래도 이미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라는 게 출석 요구라는 게 고지가 됐기 때문에 아는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장본인 네. 손에 가기도 전에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 뭐 그 접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수치 거부. 대통령실하고 또 다른 형태의 네.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방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체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차례 두 차례 말하자면 공문이라든지 혹은 편지를 통해서 출석 요구를 했으나 더 이상 계속적으로 불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뭐 특공대를 대동해서 가든 어떤 형태로든 뭐 경호처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라도 며칠 벌면서 어쨌든 새로 구성된 변호인들하고 변호에 대한 어떤 논리를 짜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아까 뭐 얘기 나오다시피 논리를 짜봤자 결과적으로는 동호 반복적인 논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기엄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또 저는 대통령이 더 미운 게 두 번째 담화에서는 사실은 군인들이 자기의 명령을 어긴 사실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시킨 것처럼 일부러 약화시켜서 보냈다라든지 뭐 내가 진짜로 하려고 그랬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이런 식의 얘기는 훨씬 더 잘못된 이제 변론에서도 그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변호인단도 골치가 아플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긴 했지만 이게 중과부적인 상태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죠. 신은규 대표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특급 등기를 보냈는데 수취인이 거부 의사를 밝혀서 이제 반송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의도가 포함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소환 거부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요? 보통은 체포를 할 때 한 3번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네. 체포영장을 받아서 바로 영장을 집행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다다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이미 처지도 딱한데 뭐 거칠게까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바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란하고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내란은 내란이지만은 네.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기관에 자기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물론 네. 대통령직을 잃고 나서였지만요. 그렇게 이조 심판론으로 비난을 가했는데 이재명, 조국 이 두 분도 이미 다 사법 절차 다 진행이 돼서 이미 네. 조국 대표는 수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본인이 친이 쿠데타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그 밑에서 명을 받아서 행했던 포스타, 쓰리스타 지금 다 구속됐거든요. 심지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다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내란 수괴만 본인만 책임을 면하겠다? 야, 저는 정말 이런 뻔뻔함과 이러한 처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자가 일국의 대통령이 됐나? 저는 그런 네. 자괴감을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이 이러다가 검찰의 또 주도권 뺏길 것 같다 이런 의견. 이원통 입장에서는 버티기로 가야 나중에 체포될 때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스팔트에서 응원 받을 듯. 뭐 그려주신 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당하게 임해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